자,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4가지를 볼 건데요. 부합식까지 5가지인데 부합식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할 때 하기로 하고, 저번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우리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니 보시면, 일단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는 1차 측에는 다 가압수가 돼 있어요. 여기 다 물이 차 있고 2차 측의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차 측, 2차 측이란 거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어떤 부품이나 또 펌프, 장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지점을 1차 측이라고 하고 나가는 지점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즉 습식이라는 건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명칭은 요 2차 측 배관의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그럼 습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인데, 보시면 1차 측, 2차 측 다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불이 나서, 열이 나서, 습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열이 나면 여기에 이제 가멸체가 말 그대로 열을 감지하는 거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녹아서 물을 이렇게 방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정기적 동작도 필요가 없고 기초가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콘스탄틴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수조에다가 막 성수 넣어서요,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라이터로 주인공이 헤드 하나 터트리면 쫙 쏟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폐쇄형 헤드잖아요, 다. 즉 라이터로 녹여도 얘밖에 안 나와요. 영화에서 막 다 좀비도 죽고 하던데, 잘 모르는 사람이 찍은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을 다 설치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실내에 다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던가 우리가 학교처럼 겨울 내내 난방을 안 하는 장소에, 또는 창고라던가 공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어는 거죠, 2차 측이. 실제로 우리가 요 알람 밸브까지 요 색깔 말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 유수검지 장치 실에는, 또는 실내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데, 방열기를 놓는다던가 이 2차 측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겨울이 매우 추우니까, 동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건식이라는 설비가 생기는 거죠. 꼭 한국에서 건식을 개발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추운 데의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습식에서 사용하는 이 밸브를 알람 밸브라고 합니다. 알람 밸브인 이유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밸브에서 요 통과되는 물을 검지해서 알람을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식이 생겼는데, 건식은 보시면, 야, 이게 2차 측을 물을 넣어놨더니 터지더라. 그럼 우리가 압축 공기를 넣어서 얘가 안 열리게 이렇게 잘 잡고 있다가 여기 미는 힘이랑 여기 미는 힘이랑 대충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불이 나면 얘가 녹으면 압축 공기를 쫙 쏟아지게 한 다음에, 얘가 쏟아지다 보면 압력이 떨어져서 2차 측이 얘가 이렇게 열리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물이 나가게 하자 하고 이제 만들어져서 건식을 쓴 건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드 구멍이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요 2차 측은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럼 압축 공기가 나가야 물이 넘어가는데 너무 이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헤드가 열렸는데 물이 안 나와, 공기만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사이에 불은 계속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거 써야겠다.
그래서 발생된 게 준비 작동식이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이 건식을 좀 살펴보면 얘는 압축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2차 측에 압축기가 있어야겠죠. 컴프레셔가 압축기죠. 근데 이제 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요 연결된 틈새라던가 배관끼리 연결된다라던가 이 기체잖아요. 공기는 얘가 야금야금 새요. 근데 최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얘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전기세는 누가 돌고 압축기 소음은 어떻게 할 거고 유지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꺼버리네. 그럼 얘가 동작이 안 되잖아요. 물이 넘어가 버리던가 밸브를 잠궈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작동식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건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이 준비작동식을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압축 공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여기를 그러면 대기압으로 비워두고 얘를 잠가서 우리가 화재 신호를 따로 받아서 전기적으로 얘한테 온 신호를 주자. 불 났다는 신호 받으면 팍 열려서 물이 나가게 하자. 그 신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요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인지하면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가고, 그러면 야 너 불 났으니까 밸브 열어줘라, 물 넘어가게.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이제 물이 쫙 넘어가는 거죠. 근데 불이 나서 같은 조건 하에서는 헤드보다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해요.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먼저 넘어와 있고 헤드가 녹으면 이제 또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 사용하는 이름을 우리가 프리 액션 밸브라고 하는데, 프리 액션, 미리 동작하라, 준비해라. 즉 감지기에 의해서 미리 동작을 해서 2차 측에 물을 보내게 하고 헤드가 녹으면 물이 나가라는 게 준비 작동식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죠. 야 감지기가 고장났네? 그럼 얘는 물이 못 나오죠. 가장 큰 문제점이고, 현재 실내에는 다 습식 99% 설치되고 주차장 같은 거 동파 위험되어 있는 데는 다 준비작동식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게 동파 위험에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이제 관련 논문을 보면 지하 3층부터는 0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물론 지하 2층이 막 램프 있고 이러면 다르겠죠. 그래서 지하 3층부터는 보편적인 건물에선 습식을 적용해도 주차장에요 문제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일제 살수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위에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방형 헤드면 얘가 열리면, 델류지 밸브가 열리면 물이 다 나가는 거죠, 동시에. 그럼 이걸 왜 쓰냐? 불이 큰 불이라기보다 너무 빨리 자라는 불이면 이 헤드가 녹고 물을 뿌리는데 옆에가 녹고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한 번에 이 밸브 하나가 감당하는 구역을 물을 다 쏴버리자, 이 불이 안 번지게. 그럼 얘도 동작하는 원리가 있을 텐데, 얘는 프리액션 밸브랑 똑같이 감지기로 동작을 해서 수신기로 신호를 주면 수신기에서 신호가 와서 얘를 솔레노이드 밸브로 개방시키는 거예요. 전기 신호 받아서 밸브를 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 열려 있잖아요.
얘가 만약 잘못 동작했어. 그러면 와우, 돈이 큰 문제가 있죠. 수손 피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쓰죠. 특별하게 불을 꼭 꺼야 되는 장소에 쓰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비의 원리인데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얘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넘겨서, 이거는 이제 명칭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형식 승인에서 유수 검지 밸브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밸브가 뭐냐? 유수 검지 장치와 일제 개방 밸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유수 검지 밸브라고 합니다. 또 살펴보시면 일제 개방 밸브는 우리가 그냥 일제 살수식 스프링쿨러에서 사용하는 밸브 요 하나 말하는 거고, 유수 검지 장치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에서 사용하는 유수 검지 장치를 말해요. 요 알람 밸브, 드라이 파이프 밸브, 프리액션 밸브가 밸브 명칭인 거고, 습식 스프링쿨러의 유수 검지 장치의 이름은 알람 밸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얘네가 구분돼 있냐? 이걸 살펴보면, 자, 이거 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유수를 검지하는 장치예요. 자, 이제 구분을 지어 볼게요. 앞으로 보시면 요 준비작동식 밸브 같은 경우에, 자, 감지기 신호 받아서 얘 열리죠? 또 일제살수식 설비 같은 경우에도 얘 신호 받으면 얘 열리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공부를 조금 하신 거고, 이제 그걸 구분 지어 보자는 거죠. 자, 유수 검지 장치라는 건 유수를 검지해서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좀 크게 써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제 개방 밸브는 물이 통과되든지 말든지 유수를 검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유수 검지가 필요 없다, 일제 개방 밸브는. 왜요? 그냥 보시면 얘 물 유수되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수를 검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알람 밸브는 어디에 누수가 되고 있다던가 얘가 열려서 물이 나가고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거니까, 물이 이 알람 밸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호를 수신기로 줘야 우리가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얘가 물이 통과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화재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두 개는, 이 두 설비는 기계식이잖아요, 동작 자체가. 그래서 꼭 유수를 검지해야 되는 거고, 준비 작동식은 사실상 감지기에 동작해서 뭐 전기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물이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헤드가 터져서 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도 유수를 검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제 개방 밸브는 넘어가면 그냥 다 물난리인데 모를 수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실제로 프리액션 밸브와 델류지 밸브는 작동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다. 글씨가 잘 안 쓰시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건, 아이고, 잠시만요. 얘는 유수 검지 기능이 필수다. 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작동 원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야, 그냥 유수 검지 기능 넣어서 만든 다음에 얘도 팔자. 실제로 문제가 없죠, 기능이 더 있는 거는.
그래서 형식 승인 인증을 받을 때 밸브 하나로 얘를 프리액션 밸브도 델류지 밸브도 다 받아서 얘가 공용이 돼 있는 거예요. 공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겸용이라고 해야겠네요. 겸용. 즉 실제로 일제 개방 밸브보다 준비작동식 밸브가 유수검지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있는 놈을 가지고 둘 다 형식 승인을 받아서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그 부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도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